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라이브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 관련 소식,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보 한데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을 계속 보장하는 것부터 우선 연구할 계획입니다. 2031년이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58만 4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수명은 늘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면서 이대로라면 지자체가 노인 복지에 투입하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기존에 받던 혜택을 없앤다면 그에 따른 반발도 거셀 겁니다. 이런 우려에서인지 서울시는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 연령을 60세에서 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금의 저출생 추세라면 국가의 존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세 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일과 가정 양립 분야에서 어떤 정책들이 마련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부분입니다. 1년에 한 번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현재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월 150만 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요. 앞으로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는 동료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고요.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업무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둘째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길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수도권에 들어서는데요. 곧 일부 물량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든든 전세주택이 올해부터 2년 동안 2만 5천 호 공급됩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내놓는 주택인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3,400호의 주택이 확보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LH가 확보한 물량 중 1,6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27일부터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데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이 든든 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든든 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이나 아파트 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3차 공모인데 공모 마감 시한은 25일로 다가왔고 아직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책은 논의되고 있는 걸까요? 최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수거한 쓰레기 더미가 트럭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불도저가 쓰레기 언덕을 밀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입니다. 1992년에 만든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2015년 연장 사용이 결정됐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3-1 매립장의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은 내년.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사자협의체는 3-1 매립장 포화 전까지 대체 매립지 선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두 차례의 대체 매립지 공모는 모두 무산됐고 이마저도 2021년 2차 공모 이후 주춤했던 상황. 다행히 올 2월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만나 3차 공모에 물꼬를 텄습니다. 대체 매립지 면적 기준을 절반 이상 줄였고 특별지원금 3천억 원 지급까지 내걸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땅에 묻을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제 형태로만 제한합니다. 혜택은 늘리고 매립 부담은 줄여 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 한 겁니다.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설명회가 4차례 열렸지만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공모 마감 시한을 5일 앞둔 어제 오전까지 유치 희망서를 낸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3차 공모마저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 사자협의체 실국장들은 현 매립지 사용 연장보다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다만 지난 17일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간까지 응모 대상 확대, 국무총리사나 수도권 매립지 전담기구 설치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TBS와의 통화에서 해당 주장들은 앞으로 여지를 두고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체 매립지 조성을 두고 방법론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차 공모 당일까지 유치 희망 지자체가 없을 경우 공모 마감 시한에 맞춰 대응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TBS 최혜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인데요. 일하는 어르신들을 이주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박성래 씨는 대학에서 통신공학을 전공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인생 전반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박 씨는 주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교육을 하는 이른바 디지털 전문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일을 하는 것이 은퇴 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외로움과 건강과 또 우리가 할 거리,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갖다가 하나로다가 딱 그 해결책이 우리의 일자리라고 일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든 그 중에 하나는 걸릴 테니까 내 필요가 하시는 게 적극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스타 전문 자격증을 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도 있습니다. 오종삼 씨는 중장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동작 50플러스 센터의 카페에서 격일로 출근해 하루 3시간씩 바리스타 일을 합니다. 자격증까지 따며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처음엔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나서 일은 너무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 다른 데 카페는 다 젊은 사람 쓰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쓰잖아. 그래서 알아보다가는 여기를 알게 됐어요. 15년간 학교 급식일을 해왔다며 일을 한 덕분에 일상의 재미를 느끼는 것은 물론 건강관리도 할 수 있었다는 이도 있습니다. 박승자 씨는 워낙에 활동량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 부분이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박 씨는 앞으로 건강이 유지될 때까지 지금의 일을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다리 아프고 수술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로 걷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가야지 다리 운동이 돼요. 할 수 있다면 걸음 못 걸음 못하죠. 눈 안 보이면 못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막상 일자리를 구해보려 해도 막막한 노인들을 위해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년 설계부터 은퇴 이후 사회 참여, 일자리, 취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취업 알선 상담과 직무 교육, 스마트 교육 등도 지원합니다. 내일 찾기라는 매주 화요일마다 발송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일 찾기 내에는 어르신들이 그 원하는 일자리, 그 어르신들이 할 만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할 때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자격 정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IT 관련한 업종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앱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모바일을 활용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훨씬 더 유리하시니까 그와 관련한 교육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물건을 배달하는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도보 배달의 직무 교육에 참여한 오세열 씨는 구직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교육은 뭐 간단하게 받았는데 충분히 내가 해볼 수 있다 그게 그냥 내 생각이기 때문에 뭔가를 나한테 맡겨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중간 중간에 뭐 좀 까다로운 게 있다 뭐 그런 거면은 뭐 주변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해나가면 충분히 이게 되지 않을까.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는 하루 평균 5, 60명의 어르신이 구직을 위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고 있으며 향후 노년층의 일자리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이주혜입니다. 서울에만 54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대학의 미래 인재들을 키우고 대학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대학 지원에 관한 권한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라이즈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계획이 발맞춰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54개 대학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68만 명, 외국인 유학생은 7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대학들이 가진 인적, 공간 등의 자원을 더 발전시켜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양성된 양질의 인적 자원이 아마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앞으로 견인하게 되는 시대를. 우선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인재를 양성해 대학 성장 동력의 밑거름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20곳에 채용 조건형 계약 학과를 만들어 신기술 석사급 인재 1,000명을 키우는 방식 등으로 모두 3,200명 양성이 목표입니다. R&D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 선도대학을 12개 정도 육성을 하고 대학 창업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1,300개 팀을 양성해내겠다. 이와 함께 대학 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풉니다. 주차장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방학 때 비어있는 대학 기숙사는 해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합니다. 대학의 담장도 허뭅니다. 대학 내 담장을 허물고 지역 기여 시설들을 시민들께 개방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설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익대학교 기존의 담장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렇게 석축으로 돼 있던 시설들을 작년에 이제 가봤더니 문화예술의 창업 교육관으로 많은 대학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적률 상향 등 대학 도시교육의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 대학의 창의적 혁신 역량이 한층 더 활발히 발휘될 것으로.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6,500억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 300억 원은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국비는 내년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비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할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입니다. 반대 지방 균형 차원에서 반대 논리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지방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업 위주로 그 라이즈 사업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TBS 이민정입니다.
마약 성분이 섞인 젤리나 사탕 등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먹을 수 있는 건데요. 큰 논란이 됐던 학원가 마약 음료,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 약까지 각종 마약류가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는 마약류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곧 목표이기도 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인데요. 지난 3월 출범한 마약특위의 김용국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주영 기자입니다. 눈동자가 풀려있다 그래야 될까? 소리를 질렀어요. 음주가 아니면 마약이다. 마약을 대체하겠다. 마약 사범에 공모를 하겠다. 대책이 미흡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TBS 애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구 출신이고요. 9213동 자양 1, 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용옥 시의원입니다.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김용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마약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마약을 어떻게 대체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래서 의원들하고도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이 특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약 특위는 3월에 구성이 됐고요. 4월 26일 날 첫 회의가 우리가 있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시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분이 바로 위원장님이세요. 네.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마약이 통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작년 대비 한 150%가 넘게 지금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심각성을 조금 더 알리고자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특위입니다. 제가 그 10대 청소년들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마약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20, 30대에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61.7%나 되는 상황이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범죄하면 좀 나와는 동떨어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의 일상을 마약이 파고들었다는 그런 위기감이 듭니다. 이번에도 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약 젤리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민원이 생겼어요. 밤에 주차 때문에 시비가 걸렸다. 좀 나와달라. 그래서 가봤더니 골목 한가운데 차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람은 없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9대의 차가 정체돼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이 돼서 왔어요. 젊은 여성분이던데 경찰이 와서 해서 음주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뭐랄까 눈동자가 풀려있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소리를 질렀어요. 음주가 아니면 마약이다. 또 지난번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그렇죠. 엄마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절대 누가 주는 거 먹지 마라. 유해 물질이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일선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 침투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짚는 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어 정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떤 게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검색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다이어트 식품, 그러니까 다이어트 인증되지 않은 약,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에도 당연히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약을 조금이라도 접해보고 복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시민의식 부족, 그리고 서울시에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제도가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예산 부족,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좀 풀어나가고 대안과 정책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약류 관련 서울시의 대책,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책이 미흡했다. 물론 마약을 대체하겠다. 마약 사범에 중보를 하겠다. 그래서 대책 회의를 검찰과 경찰과는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실질적인 게 되어 있지 않더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거기 아시죠? 오염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이들 식중독에 대한 거, 농약에 대한 거는 정말 검출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마약은 안 하십니까를 여쭤보니까 기계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기계. 그래서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 부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했고요. 지금은 마약 성분을 거기서 검출하도록 서울시는 대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때부터 힘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 마약특별위원회는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마약관리센터에 대한 조례 발의해서 이제 마약센터를 두게 됐습니다.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설득하고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거를 좀 같이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조례가 발의된 이상 지금 예산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을 그렇게 같이 서울시 시민건강국하고 해서 병원하고 유기적으로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공공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제도가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예산과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위를 구성을 하면서 토론회도 열 거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예산과 적정성을 가지고 곳곳에다가 자문을 많이 구하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약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 이전에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많은 의정 활동을 하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현재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해서 서울시의 저출생,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수당은 물론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위한 급식카드인데요. 이게 보건복지위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당류하고 나트륨 때문에 아이들이 먹으면 섭취하면 안 될 음식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이거를 풀어보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썼는데 못하고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 들어와서 하게 돼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 나름대로 저한테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풀어서 다 같이 아이들이 똑같은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자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아동급식카드는 저희가 취재를 하기도 네, 했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인터뷰도 했었고.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돼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김영옥 서울시 의원이 급식카드 사용 범위와 사용자 확대를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지역구 관련한 질문도 여쭐게요. 광진구의 주요 현안과 광진구를 위해 하셨던 활동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광진구는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현안 사업이 지상철에 대한 문제거든요. 거의 지금 50년을 도래했습니다. 2호선이. 그래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소음을 좀 저감해서 이번에 큰 효과를 냈습니다. 거의 10데시벨 이상을 저감하는 그런 효과를 내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고맙게 반갑게 생각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자양사거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무도 관심이 없던 곳을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고쳐서 개선해서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는.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시는 곳 그리고 요청하시는 곳은 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고견을 주셔도 다 담아낼 것이고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제 로고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산은 예산답게 정책은 정책답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곳이 정말 많구나. 들어와서 보건복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제도가 미약해서 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걸 많이 봐서 정말 가교 역할을 잘해야 되는 자리가 시의원이구나. 그래서 시민의 발이 되어야 된다고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행해왔는지 저 자신을 다시 다독거리면서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늘 녹아낼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김영옥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